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 번째 과목 선형대수학입니다.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하죠. 4주 과정이고요. 그래서 1월에 끝나게 되겠고, 자, 수강하시는 분들은 다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등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업 요 사항을 적어서 해주시면 되겠고, 등업글은 지우시면 안 돼요. 닉네임도 변경하지 마시고 BDS로 가능하고요. 이제 요 카페에는 개념 테스트, 과제, 종합 문제, 그럼 각종 풀이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혹시나 수정사항이 있을 시 여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업 자료 2024 선형대 수학 그 안에 있겠어요. 자료가. 그리고 이제 외주 개념 테스트 보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개념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1주차 거를 2주차에 보고 2주차 거를 3주차 이렇게 계속 보겠죠. 그래서 복습 잘 하시는지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정리 쓰는 거, 혹은 true false 문제, 혹은 예제 변형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강생들은 이제 이 자료가 이제 지스쿨 자료실에 올라가게 되겠고, 직강생분들은 프린트해서 오전에 제공이 되겠죠. 또 직강생 전용관이라는 곳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스쿨 사이트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전체 메뉴 이렇게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직강생 전용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직강생 보충 강의 여기 들어가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강생분들만 이제 채점이 되고, 요거는 다만 이제 9시 35분까지 당일 그때 제출한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일 채점해서 그날 수업 끝나고 제가 채점을 해서 메일로 전송을 해드리고, 메일 주소 그래서 꼭 쓰시고요. 다음 카페에 이제 풀이가 제공이 되고요.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 뭐 이런 정의 정리 쓰는 것들은 다 책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에 대한 내용의 개념 테스트는 채점하지 않는다. 4주차에 4주차 개념 테스트는 이제 5주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냥 제공을 해드리되 채점은 스스로 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과제도 제공이 됩니다. 이제 매주 과제가 제공이 되고, 인강생분들은 역시, 직강생분들도 여기 역시 이렇게 제공이 되고, 다음 카페 풀이가 제공이 되고요. 직강생분들은 모두 채점이 되고, 인강생분들은 1, 6월 혹은 1, 8월 패키지생 분들만 채점이 되고요. 기한 내에 제출한 것만 가능합니다. 선형대 수학이 수요일 수업이니까 토요일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시간 늦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기한 내에 제출한 것만 확인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채점을 제가 이제 받으면 채점을 하겠죠. 그래서 토요일까지 지금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요일까지 제가 또 돌려드리는 것이죠. 제출 방법은 이제 제공한 제가 과제 파일에, 혹은 이제 여러분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다 풀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자기 용지 거기다 풀지 말고 제가 제공한 과제 파일 혹은 프린트한 것에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강생분들은 직접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한 내로. 인강생분들은 첨삭란이 있을 거예요. 그 옆쪽에 첨삭, 거기다가 하나의 PDF 파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직강생분들 마찬가지예요. 메일로 혹시나 제공을 하게 되면 하나의 PDF 파일로 딱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겠어요. 막 압축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종합 문제, 역대 기출 문제 제공이 됩니다. 마지막 주차에 제공이 되고요. 최종 복습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역시 같은 곳에 제공이 되고, 종합문제 풀이 다음 카페에 제공이 되고요. 역대 기출문제 풀이 요거는 따로 제공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하게 되죠. 혹은 내집 과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서노트, 과제풀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 요건 채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 기출문제는 하반기 때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권장합니다. 기출문제는 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반기 때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은 수업 후에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다음 카페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강 과목의 수업 관련 내용이 하나고요. 기한은 이제 직강생분들은 수강 과목 개강일부터 종강일 하고 과목 주차 곱하기 5일까지 했는데, 선역대 수학 계산해 보니까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에다가 4주차에다가 5 곱하게 되면 20일 더하게 되면 해보니까 3월 14일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인강생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수강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인강의 수강 기간, 그 기간 동안에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기타 자료 판서 노트 역시 같은 곳에 제공이 되고 직강 수업 다음 날에 오전 중에 업로드가 됩니다. 지금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오전 중으로 아마 업로드가 될 거예요. 직강생에 이제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보일 거예요. 만약에 오전이 지났는데도 난 뭐가 없다. 그럼 학원에 좀 문의를 해가지고 연락해 보시면 바로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 제가 그 증명을 다 하지는 않죠. 하더라도 이렇게 칠판으로 같이 보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타이핑해서 제공을 따로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직강 수업 다음 날에 업로드가 되고요. 참고사항은 특히 인강생분들 영상 관련 혹은 자료 인쇄 관련 이런 것들은 이제 학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말고 학원에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표는 이제 다음 주부터 9시에 오셔가지고 35분간 개념 테스트 보시면 되겠고 9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 15분씩 수업이 진행되고 15분씩 쉬고요. 점심시간은 2교시 수업이 이때 끝나거나 어쨌든 끝나는 시간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1시간 10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5교시는 이제 한 50분 정도 잡아놨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의 하는데 어쨌든 좀 유도리 있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끝나고 질문 하실 분 하시면 되겠고 스터디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기존 스터디는 이제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스터디를 희망한다. 그러면 이제 조교쌤 여기 용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 제공 쓰셔가지고 설문지 쓰셔서 제공을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있으시면은 요거 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형대 수학 최근 출제 경향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14학년도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선형대 수학은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한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4점짜리로.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 어쨌든 한 문제 4점 계속 출제가 될 거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시험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추세로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당연히 선형대 수학이니까 선형이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선형 변환, 선형 사상 이게 핵심이죠. 선형 변환, 선형 사상 그리고 행렬, 행렬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고육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배우면 되겠고 올해 이제 나온 개념은 역시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 의 대각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위급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 선형 변환 그리고 행렬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죠. 문제 난이도는 상중하로 친다면은 정도로 쉬운 편으로 나왔다라는 거. 요 전에도 쉽게 나왔고요. 크게 어렵게 나온 적은 딱히는 없어요. 다 하루 나온 건 아닙니다. 조금 까다롭게 나온 것도 조금씩은 있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과목 특징 및 공부 방향 살펴보면은 이 선형대 수학은 기본적인 과목이에요. 기초적인 정수론과 같이 기초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기본을 아주 탄탄히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현대대수 체에서 나오게 되겠고 미분기하 공면 파트에서도 등장하게 되겠고 이산수학 그래프에서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과목에 기반이 되는 과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행렬 주로 이제 배우는 소재가 행렬, 벡터 공간, 선형 변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특히 행렬과 선형 변환 얘네들의 관련성의 이해가 중요하겠다. 뒤에 가서 이제 얘네들이 관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올 거고 사실 그걸로도 또 문제가 나온 거죠. 올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죠.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벡터 공간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개념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지만은 또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크게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용과 문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평이한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문제 내용도 그렇게 딱히 어려운 거는 없고요. 그래서 문제 수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형대 수학은 기본적인 개념을 복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올해도 그랬죠.
이렇게 막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 가지 한 문제밖에 안 내니까 어쨌든 이제 선형대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을 담는 문제를 주로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딱 그냥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난 나온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올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뭐 계속 이런 추세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또 이게 또 시험이라는 게 또 뭐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또 뒤를 잘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고, 그래서 어쨌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그냥 기본을 탄탄히 하는 수밖에는 없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엄청 심도 있게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형대 수학은 좀 기본을 탄탄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3장까지 나갈 것 같고요. 별게 없어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늘은 선형대 수학이 뭐 기본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형대 수학을 푸는 것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연립 1차 방정식, 그것을 이제 잘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풀 건가? 우린 사실 연립 1차 방정식을 뭐 중학교 때부터인가요? 풀어왔어요. 그렇죠? 간단한 것들은 이제 풀어왔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좀 더 효율적으로 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겠다 이거예요. 좀 더. 자, 일단은 그걸 좀 알아보죠. 미지수 혹은 변수 xi들에 관한 1차 혹은 선형, 1차나 선형이나 다 유사한 말이에요. 1차 그래프가 이제 다 이렇게 선형으로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 내지 선형 방정식은 상수 b.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수 이렇게 되면 별말이 없는 이상은 다 실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b와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상수 ai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형태. 이런 건 이제 xi가 뭐 적어도 변수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이런 말이 붙은 거고,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꼴의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특별하게 여기가 0으로 놓고 푸는 거, 여기가 0인 케이스는 이제 동차라는 말을 붙어요. homogeneous.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이게 이제 이게 하나죠. 여러 개 이제 같이 놓고 풀겠다 이거죠. 여러 개, 이렇게 m개, 유한계 1차 방정식의 모임. 요거를 이제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찾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연립 1차 선형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다 모두 몽땅 0인 거, 그때는 동차라는 말이 붙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에 미지수 xi에 어떤 수들을 이제 대입을 했는데 각 방정식이 다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걔를 해라고 하겠죠. 솔루션, 그렇죠? 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전체 집합을 해집합이라고 하겠고, 동일한 해집합. 연립 1차 방정식이 이제 뭐 표현이 좀 다르더라도 해를 다 구해봐도 해집합이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동치, 이퀴밸런트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정리가, 여러분이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결과가 세 가지 케이스밖에는 없다. 첫 번째, 해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의 해를 갖거나, 유일해를 갖거나,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어중뛰게 뭐 한 해가 세 개다, 이런 거는 없다. 이런 케이스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세 가지 케이스 중에 반드시 하나가 되겠고, 요거 증명은 뒤쪽 가서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증명은 안 하지만은 그림으로 우리가 특정한 케이스로 한번 알아보자. 일단 R2에서 평면이죠. 좌표 평면 R2에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경우 특정하게 두 개의 미지수를 갖는 두 개의 방정식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거. 두 개의 미지수, R2에서 두 개의 미지수를 갖는다? 그거는 뭐죠? 기하학적으로 ax 플러스 by는 c, 이런 꼴. 그건 뭐다? 직선이죠. 그렇죠? 두 개의 직선을 놓고 보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놓을 수 있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밖에 안 나온다. 자,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기하적으로 뭘 뜻하죠? 뭘 찾으면 그만이죠? 기하적으로 해라는 거니까 둘 다 이 방정식도 만족해야 되고 이 방정식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하적으로 봤을 때 뭐야? 교점을 뜻하겠죠. 동시에 놓인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하적으로 교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교점들이 놓일 수 있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만나거나 그럼 해가 없다는 케이스겠죠. 얘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렇죠? 유일해를 갖는 케이스. 얘는 완전히 일치해버린 거야.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는 없다.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 케이스로 이제 R3를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좌표 공간이죠. 그 중에서도 세 개의 미지수를 갖는 거. 세 개의 미지수는 그럼 뭡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D 이런 거. 그거는 기하적으로 평면이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평면을 놓이는 상황을 보겠다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교점이 어떻게 갖겠는가 이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나란히 이렇게 평행하게 놓인 거예요. 교점 없죠. 얘는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겹치잖아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겹치고. 하지만 세 개의 연립방정식이니까 아까 말했지만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가 없다고 봐야겠어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뭐 두 개는 일치하지만 하나랑 평행해 버리니까. 자, 그리고 얘는요. 요거는 여기에서 지금 셋 다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유일의 케이스예요. 맞죠? 그리고 얘는 셋 다 동시에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요 라인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죠. 얘는 완전히 그냥 포개진 거고 다. 완전 얘도 해도 무수히 많은 거고 얘도 두 개 포개지고 하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나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왜 그렇죠? 아까 R2에서 제가 마이크 하다가 넘어갔는데 R2에서도 이 본질적으로 왜 이런 상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꺾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더 만나려면 이렇게 뭐가 꺾여야 뭘 더 만나던가 이러는데 꺾일 수가 없으니까 즉 선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는 없겠고요. R2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도입을 한다 그랬어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풀 건데 일단 그럼 행렬이라는 거 먼저 알아보면은 별거 없죠. 아시는 분들 많을 거고 상수를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한 거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행렬의 각 성분이라고 한다. 성분. 근데 이제 매번 행렬을 이렇게 쓰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이거 이제 이따가 크기라고 할 건데 요것도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 혹은 소가로 혹은 대가로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갖습니다. 그걸 뭐 문제에서 뭐 그렇게 혼동이 오게 표현하진 않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행렬 A에서 요거 AI1, AI2 해가지고 AIN 돼 있죠. 어디가 같냐면 I 여기 처음에 할 때 같아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AE1, EE, EN.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행이죠. 행. I행이라고 불러요. I로. 1행, 2행, M행. 그렇죠? 그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세로로 자른 거는 열이라고 부른다. 열. 이렇게 자른 거. 그러면 걔는 뒤가 같겠죠. 인덱스가 뒤에가 같겠어요. J로 다 뭔가. 그러니까 얘는 J열이 되겠죠. 그렇죠? 1열, 2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행열이 있으면은 행도 있고 열도 있는 건데 m개의 행하고 n개의 열을 갖는 행열 A. 걔를 이제 크기가 m 곱하기 n인 행열이라고 하겠고 특별하게 이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가 같을 때도 있겠죠. m하고 n이 같을 때 그때는 그럼 이제 n차 정방행열이라고 한다. 정사각형이 되겠죠. n차 정방행열 혹은 정사각행열 두 용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방행열이면은 이제 대각선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을 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직사각형이면 대각선을 뭐 어떻게 해야 어디로 해야 될지 기준이 안 잡히지만은 정사각형이면 대각선이 이제 딱 분명하게 존재를 하겠고, 그래서 요 정사각행렬의 대각 성분들을 바로 이제 주 대각 성분이라고 한다. 메인 다이어고널 엔트리라고 하겠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행이라고 했는데 얘를
행벡터라고도 말을 해요. 행벡터. 우리가 벡터를 할 때도 벡터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하고 1, 2, 3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뭐 괄호만 좀 다르지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벡터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뭐 혹은 이런 식으로 벡터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게 그러면은 열벡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행벡터, 열벡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지? 그냥 행열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행열로도 볼 수 있고 혹은 벡터로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 됐고 그 다음에 행열이 이제 뭔지 알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연립일차 방정식을 행열을 이용해서 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립일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행열로 나타내보자 일단은 나타내는 법. 자, 이렇게 이제 연립일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A라고 할게요. 얘가 뭔가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개수 따온 거예요. 개수를 차례대로 뚝뚝뚝 맞죠? 차례대로 따와서 갖다 붙인 거예요. 요렇게 만든 행렬 A. 그리고 얘는 이제 변수 미지수를 차례대로 쭉 열로 놓은 거죠. X. 그 다음에 얘는 요쪽에 있는 상수들 열로 쭉 놓은 거예요. 그걸 B. 얘를 A, X, B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이 AX, B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요렇게 되겠죠. AX는 B. 그쵸? 예. 얘가 AX는 B가 되겠어요. 행렬로 나타내면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해보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행렬을 곱하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딱딱딱 나오죠. 그렇죠? 물론 아직 행렬 곱은 이제 정확하게 정의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요 A를 그 개수 행렬이라고 해요. 요 A 개수들을 따와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에다가 A라는 행렬에다가 요 B의 상수 벡터 있죠. 그거를 뒤에 끝에다가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요. 첨가했죠. 첨가 행렬이라고 한다. 첨가 행렬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행렬 연립일차 방정식을 행렬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행렬로 표현해서 풀고 싶은데요. 풀고 싶은데 일단은 그 행렬로 표현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거냐면 어떤 형태로 나타낼 거냐면 두 가지 종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하행 사다리꼴, 그 다음에는 행 사다리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기하행 사다리꼴이 그럼 뭐냐?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겠어요. 네 가지 조건.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분이 모두 0인 행이 존재를 하면 그 행은 행렬의 맨 아래에 위치한다. 이렇게 행렬이 있으면 만약에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진 행이 있어요. 그러면 걔는 이렇게 아래다가 배치를 한다 이거예요. 두 개 있으면 두 개 다 이렇게 아래다가 배치를 한다 이거예요. 이 규칙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각 행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0이 아닌 성분은 1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또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 처음에 뭐 0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0이 만약에 0이 아닌 숫자라면 걔는 무조건 1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무슨 숫자가 오든 상관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 1을 선행 성분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왔죠. 선행 성분이라고 한다. 3번 I 행하고 I 플러스 1행, 그러니까 어떤 행하고 그 다음 행, 바로 밑에 있는 행 모두의 선행 성분이 만약에 존재하면 그 다음번 행에 있는 다음 행에 있는 선행 성분은 그 전 행의 선행 성분보다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이런 케이스는 3번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안 지키고 있는 것인가, 못 지킨 것인가, 바로 못 지켰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 선행 성분이 있고 여기 선행 성분이 있어서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괜찮지만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긴 거죠. 그러니까 3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어떤 행의 선행 성분을 포함하는 열에 다른 성분은 모두 0이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조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선행 성분들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1 말고 다음 그 라인에 같은 열에 있는 다른 성분들이 있죠. 걔네들이 다 0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1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0, 0. 여기도 1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그럼 0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0, 여기도 0. 이런 식으로 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네 번째 조건입니다.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만족을 하게 되면 행사다리꼴이라고 하고 4개까지, 4번까지 다 만족하면 기하행사다리꼴이라고 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 행렬 형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또 판별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행렬은 기하행사다리꼴일까요? 행사다리꼴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자동적으로 자, 기하행사다리꼴은 행사다리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가 더 조건이 세니까 하나 더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행사다리꼴이라고 해서 기하행사다리꼴이다. 그거는 이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행사다리꼴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하행사다리꼴이 아니다라는 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이거면 이거니까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닌 거겠죠. 자, 됐고 그럼 1번. 얘는 뭘까요? 일단 영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됐어요. 있을 시 맨 밑에 놓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1번은 그럼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1번은 성립이 됐고 2번은요. 선행 성분 그러니까 맨 앞에 0이 아닌 성분이 1로 다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지켰죠. 하지만 선행 성분 여기 1이 있는데 얘가 0이 안 됐죠. 그러니까 네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행은 안 됐어요. 행은 됐어요. 행사다리꼴.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또 가보죠. 영행이 있는데요. 맨 아래 이렇게 두 개 왔습니다. 맨 아래에다 배치를 했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0이 아닌 성분이 1로 다 왔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선행 성분이 계단식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됐고요. 선행 성분 1이 있는데 거기에 다 나머지에는 다 성분이 0이에요. 다 지켰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래서 기하행 사다리꼴.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행사다리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요거 영행이 중간에 와버렸죠. 맨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행사다리꼴 아니다. 당연히 기하행도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영행은 없어요. 오케이, 통과. 근데 이제 두 번째에서 이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이 1이 와야 되는데 2가 와버렸어요. 따라서 2를 위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따라서 얘도 행사다리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요. 영행은 없죠. 그리고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이 다 1이 맞아요. 그러나 계단식으로 배치가 되지 않았어요. 3번 조건만. 이게 바로 왔잖아요. 여기 밑에 일로 안으로 한 번이라도 적어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갔죠. 대등하게 여기 위치에 왔으니까. 3번 조건을 위배했다. 그래서 행사다리꼴 역시 해도 아니게 되겠고. 6번은요. 영행 없고 다 0이 아닌 성분으로 시작했고요. 근데 1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단식으로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1이 온 곳에 나머지 성분 다 0이고요. 얘는 기하행 맞죠. 7번은요. 7번은 영행열인데 1번 조건 만족한다고 봐야겠죠. 다 그냥 놓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0이 아닌 성분이 있을 시 뭐 1이 와야 된다 그랬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 만족하는 겁니다. 다 만족한다고 봐야겠어요. 뭐 계단식으로 놓을 것도 없죠. 그래서 얘도 굳이 따지면 기하행 사다리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행렬 표현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연립1차 방정식을 뭘로 나타낸다고요? 행렬로 표현한다. 그럼 이제 그 행렬을 어떻게 바꾼다? 기하행 사다리꼴이나 행사다리꼴로 바꾼다. 오케이, 그게 뭔지는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바꾸냐? 이 세 가지 연산을 사용을 할 것이다. 얘가 바로 이제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겠어요. 기본행 연산, elementary law operation.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임의의 두 행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작업, 두 행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어떤 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요. 세 번째는 어떤 행에다가 k배를 해가지고 다른 행에다가 그걸 더해요. 요 세 가지 작업. 그거를 기호로 쓰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꾼다, 스위치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상수 어떤 행에다가 k를 곱한다. I 행에다가 k를 곱해가지고 j 행에다 더한다. 행이 로우니까 r을 갖다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기본행 연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행렬 A가 이제 있는데 거기다가 기본행 연산 얘네들을 뭐 유한번 막 뭐 순서는 상관없죠. 어떻게든 간에 막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행렬 B가 얻어졌을 때 그 A와 B는 로우 이퀴밸런트 행동치라고 한다. 행동치. 왜 행동치라고 말이 붙었는지는 이제 뒤에 정리가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기본 열 연산이란 말도 굳이 붙일 수도 있겠어요. 이게 행일 다 열로 바꾸면 되겠죠. I 열하고 J 열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다 열로 바꾸게 되면 기본 열 연산도 뭐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기본 행 연산을 주로 사용을 할 것이다. 자, 그 행동치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이제 그 다음 정리인데 바로 첨가행렬이 행동치인 두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집합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 있어요. 있죠. 그거에서 그러니까 연립일차 방정식의 첨가행렬을 구했어요. 그거를 아까 이제 기하행이나 행사다리꼴 그런 걸로 이제 변경해서 기본행 연산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연산을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주어진 해집합이 바뀌면 안 되겠어요.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치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바뀌지 않는 거는 자명하죠. 우리가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 때 어떤 작업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까? 바로 이런 세 가지 작업 아닙니까? 뭐 바꾼다든지 이게 어떤 두 행을 내가 바꾼다고 해가지고 해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행에다가 어떤 방정식 하나에다가 내가 무슨 3을 다 곱했어. 그래도 해는 바뀌지 않죠. 그리고 어떤 방정식에다가 내가 3을 곱해가지고 다른 방정식에 더해요. 그런 것도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 때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것을 그냥 말로 기본 행 연산이라고 한 거죠. 하지만은 어떤 열하고 X 앞에 있는 개수들 그걸 열로 보고 Z 앞에 있는 개수 열로 봐서 그걸 바꾼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기본 열 연산은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해를 구하는 거니까 기본 행 연산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쨌든 해집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자명하겠어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두 가지 행렬 형태로 바꾼다 그랬는데 그 바꾸는 방법에 또 이름을 붙였어요. 또 수학 했으니까 붙여줘야겠죠. 연립일차 방정식의 첨가행렬을 행사다리꼴로 바꾸는 방법을 가우스 소거법, 그 다음에 기하행사다리꼴로 바꿔서 푸는 방법을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이라고 한다.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자, 행사다리꼴이 길어요? 기하행사다리꼴이 길어요? 말이 기하행사다리꼴이 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나 더 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참고로 행렬의 기하행사다리꼴은 유일해요. 우리가 같은 행렬이 주어졌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기본행 연산들을 시행해서 기하행사다리꼴로 딱 바꿨어요. 그리고 나도 어떤 시행을 막 해서 바꿨어요. 서로 한 순서는 다를 수 있으나 뭐예요? 결과물은 같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행사다리꼴은 유일하진 않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어떤 사람은 1 거기 있는 걸 0으로 다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참고 2번은 행렬의 모든 행사다리꼴은 성분이 모두 0인 행의 개수가 같고 선행 성분 1도 항상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 이런 것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행사다리꼴은 성분이 모두 0인 행 있죠? 그것이 같고 선행 성분 1도 항상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 뭐 유일하진 않더라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그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가우스 소거법이니까 이제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행사다리꼴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행렬 표현으로 그러니까 첨가행렬로 풀면 되거든요. 첨가행렬 어떻게 됩니까? 1, 2, 3, 9. 자, 여기 첨가된 이쪽 있죠. 여기다 이게 점선을 쓰기도 합니다. 보조선을. 그래서 2, 마이너스 1, 8, 3, 0, 마이너스 1, 3. 맞죠? 자, 이제 기본행 연산을 시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 1행에 요거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지금 딱 요 앞에도 1로 시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행이랑 3행이 좀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 1 밑에 여기 다 0으로 바꿔줘야겠죠. 따라서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행에다 더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3행에다 더하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2R1을 R2 그 다음에 R1에 1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3행에다 더하는 작업. 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주자.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더하게 되면은 0이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행에다 하면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면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기본행 연산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0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이 처음에 여기가 0이 아닌 성분이 1이 돼야 되겠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5를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한다. 이행에다가 그러면은 1, 2, 3, 9, 0, 1, 1, 2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4 3행 그대로 왔고요. 자, 됐죠? 그럼 여기 이제 1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 왔으니까 그 밑에 우리가 또 없애주려고 그래요. 0으로.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1, 2, 3, 9 왔고 0, 1, 1, 2 왔고 6배를 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2행에 6배를 해서 3행에 더한다. 그러면은 0,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1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4를 나눠주면 되겠죠. R 3행에다가 1, 2, 3, 9, 0, 1, 1, 2, 0, 0, 1, 3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행사다리꼴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다 지켰죠? 행사다리꼴 세 가지 조건 다 지켰어요. 그럼 이 상태로 놓고 이제 풀겠다는 거고, 그럼 이제 얘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얘기는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은 x 플러스 2y 3z가 9라는 얘기고, y 플러스 z가 2라는 얘기고, z가 3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z는 3이 나왔으니까 y를 거꾸로 대입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y는 2-z가 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는 9-2y 마이너스 3z 이렇게 들어가니까 9 플러스 2 마이너스 9 해가지고 2로 나오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x, y, z 다 해를 구하게 된 거예요. 요게 이제 가우스 소거법으로 푼 것이죠.